혹시 이사님이 봤을 때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할 암호화폐 관련 이슈가 있을까요? 이제 뭐 계속 미국 얘기했으니까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미국에서 FIT21이라고 하는 친암호화폐 법안,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암호화폐 정의,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뭐 투자자들과 이 서비스 제공자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사항들을 다룬 그런 법이 하원에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은 상하원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원에서 먼저 어떤 법안이 나오면은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키면 그게 이제 상원으로 올라가서 상원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그게 이제 법으로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안에 법안 안에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맞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증권을 분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같은 겁니다. 어떤 디지털화되어서 발행된 암호화폐인데 그 암호화폐가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주체가 없고 어떤 특정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이제 이런 식으로 탈중앙화되어 있다,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본다면 요거는 상품으로, 그래서 CFTC라고 하는 그 기관이 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SEC는 증권감독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증권들만 감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SEC는 지금 모든 암호화폐, 비트코인 빼고 모든 암호화폐가 다 증권으로 보니까 막 기소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건데, 이 법에 따라서 만약에 이 법이 그래서 이제 상품과 증권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증권의 정의는 이제 반대입니다. 상품 반대. 특정 세력이 있고 뭐 충분히 탈중앙화 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특정 세력이 20% 이상의 이더리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탈중앙화 되지 않았다고 보고 뭐 이런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 준 거죠. 요 딱 기준을. 그럼 요 기준을 딱 넘어가면 증권이다. 그럼 SEC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SEC의 감독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매년 거래량도 제한되고 매년 투자할 수 있는 적격 투자자의 기준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아무나 투자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거래소에서 그 특정 암호화폐를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그 법이 제정이 되면 증권으로 분류되는 순간 아무나 투자 못하고 제가 이제 적격 투자자가 돼야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1년 거래액도 제한되고 이런 이제 제한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암호화폐 기업들, 암호화폐 재단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계속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내가 뭐 몇 개를 발행했고 그중에 이제 몇 개는 누구한테가 있고 몇 개는 누구한테가 있고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름까지 다 공개해야 되고 로드맵 같은 것도 다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SEC에다 보고해야 되고, 이런 지금 기업들 이제 증시에 상장돼서 계속해서 SEC에 보고를 하고 있는 이 기업들과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모든 암호화폐들은 다 이 증권으로 분류되기 싫어하겠죠.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환호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증권이 아니야. 나는 상품이야.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있고, 업계 전반으로 봤을 때 아, 증권과 상품이 명확해지면 더 이제 암호화폐 그 산업이 더 부흥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원을 통과 이번에 했으니까 상원에 올라가서 상원도 통과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은 그래서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것들도 확실해질 거고, 뭐 솔라나는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것도 더 확실해질 거고, 이제 이런 클래리티,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FIT,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21st Century,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FIT21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아마 연내에 처리되기는 힘들 거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있고 미국에서 대선이 있고 그 전에 이제 그 상원이 워낙 처리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대선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안은 그 전에 임기 내에 처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시각이 아무래도 지금은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하원과 달리 상원은 좀 디지털 자산에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상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공화당 의원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대부분 반암호화폐, 공화당 쪽, 지금 트럼프도 이제 그렇지만 공화당 쪽은 친암호화폐로 약간 가닥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 상원을 통과하려면 60명의 의원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법안에. 그 공화당 의원이 아무리 많아봐야 52명, 5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초당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 민주당 의원을 몇 명 데려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쪽에 동의해줘라고 하면서.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거니와 게다가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이제 상원은 좀 더 관심 있는 다른 분야에 보통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관심이 떨어지는 하원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는 좀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상원이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은 좀
나중에 밀어 이러고 연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하원을 통과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진전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저는 비트코인 맥시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쪽으로 보는 거고요. 비트코인 채굴이나 뭐 비트코인 송금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더 확실한 규제 가이드라인 안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였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나머지 암호화폐들이 뭐 증권으로 되냐 상품으로 되냐 이거는 사실 저한테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다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uture cash flow를 기준금리나 아니면은 뭐 장기채 금리 같은 걸로 디스카운트 백해서 present value로 계산하는 뭐 핑크 스탁 같은 주식 같은 블루칩 스탁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법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질문으로 좀 지금 상황에서 예전 반감기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을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과거 반감기 대비해서 지금이 과연 그대로 가고 있는지는 가격 패턴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을 이렇게 기간을 좁혀서 보면은 아무 패턴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넓혀서 보면은 뭐 이게 비슷합니다. 이제 반감기 전에 가격이 많이 올랐긴 했지만 반감기 지나고 나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크게 오르지 않고 아직 전고점 못 넘었죠, 우리가. 그런 거 보면은 과거 세 번의 반감기에도 한 반감기 지나고 6개월 정도는 조용하다가 슬슬 한 1년째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4월 달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아서 사실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는 가격 차트만 보면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온체인 지표를 봐야 됩니다. 온체인 지표. 특히 이 MVRB 같은 거를 보면은 좋은데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마켓 밸류 오버 리얼라이즈드 밸류. 쉽게 설명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한 1.3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뭐 7만 불 정도 되잖아요. 리얼라이즈드 밸류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실제 온체인에서 움직였을 때 가격을 스탬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호가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7만 불인데 실제로 비트코인이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이동이 되는 그 시점의 가격이 얼마냐. 그러니까 출금됐다 어떤 지갑에서, 그러면 출금됐을 때 그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전 바로 전에 그럼 얼마나 움직여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5만 불의 비트코인을 자기 지갑으로 가져왔다가 7만 불일 때 자기 지갑에서 뺐으면 2만 불 수익 본 거잖아요.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그런 거랑 하나, 그게 프로핏이고 리얼라이즈드 프로핏이고, 반대로 어떤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은 7만 불일 때 이 지갑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5만 불일 때 다른 지갑으로 빠져나갔어요. 출금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2만 불 손해본 거죠.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realized profit과 realized loss를 합쳐서 net realized profit loss는 뭐냐? 이거를 이제 이 market value, 이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이 가격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7만 불 대비 7만 불 막 올라갔어요. 근데 realized value는 지금 아직 많이 낮은 상태예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올 때 realized value가 막 올라올 때가 보통 고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비트코인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7만 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도 막 4, 50% 이렇게 올랐잖아요. YTD 기준으로. 그러면은 지금이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realized value도 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팔거든요. 내가 한 요때 들어왔는데 비트코인을 요때 샀는데 지갑에 넣고 있었는데 지갑에서 이제 빼는 거죠, 막. 그죠? 그러면 이제 리얼라이즈드 밸류가 올라가죠. 그러면 마켓 밸류와 리얼라이즈드 밸류가 붙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게 이제 굉장히 고점입니다. 이제 장기 투자, 비트코인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요거는 고점이다 보고 파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고래 장기 투자들은 잘 아직도 출금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리얼라이즈드 밸류는 요때 뭐 예를 들어 5만 불을 샀던 사람들이 아직 5만 불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까 안 오르는 겁니다. 지금 옮기면 7만 불이니까 7만 불로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켓 밸류가 붙습니다. 근데 아직 5만 불에 있다. 리얼라이즈드 밸류가. 그럼 얘네는 아직 더 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7만 불이 뭐 10만 불 이렇게까지 막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뭐 슬슬 파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5만 불에 있던 지갑에서 옮겨서 팔면은 이제 팔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또 옮겨요. 옮기기만 해도 그냥 바로 포인트 카운트가 됩니다. 지금 이 10만 불 올랐어요. 가격은 거래소 가격은. 5만 불에 있던 지갑이 출금이 많아져.
그러면 이제 10만 불로 얘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리얼라이즈드 밸류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반감기 이후 패턴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반감기 이후에 1년 정도 있으면은 우리가 고점이 오니까 그때부터 슬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요때 이제 고래 투자자들이 많이 팔고 단기 투자자들이 막 이제 또 얼마 됐다고 이러면서 막 사잖아요. 손바뀜이 일어나죠. 손바뀜이. 예. 장기 투자자들은 요때 팔고 단기로 다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막 사고, 이런 상황이 이제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 기존 패턴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선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고요.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스스로 좋은 트레이더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제가 빨리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트코인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투자로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암호화폐 투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몇 개 메이저 코인 분산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위험하게 막 알트코인 중에서도 잡코인 이런 것들에 뭐 아주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바라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벌린 돈은 또 쉽게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장기적인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큰 비트코인에만 굉장히 이 타이밍을 노리지 않고 적립식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stay humble and hustle hard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겸손함을 유지하되 굉장히 열정적으로 투자를 하라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딱 비트코인의 저는 정신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도 한번 비트코인을 그런 식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언제 가격이 올라 이런 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격은 오릅니다. 그냥 내가 지금 얼마나 살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공부를 할 때 이 신사임당 채널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오지만 저를 비롯해서 또 굉장히 비트코인의 가치를 잘 아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신사임당 채널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